귀한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강의를 오래간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피하고 그냥 편한 게 좋다 보니까 이 편한 길을 선택을 했었는데 우리 또 이경수 사장님께서 패밀리 그룹에 저를 초대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게 또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강의를 시작할 수 있는 강의를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목을 보면 무시무시하죠.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라. 저는 고급스러운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고요. 뭔가 사람들이 쇼킹할 정도로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임팩트가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이 제목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뭐 그런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깜짝 쇼하듯이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서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뭐라도 하라는 그런 얘기의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저의 강의를 저의 어린 시절에 제가 자라면서 제가 가졌던 목표 이런 걸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제 인생의 주역에서 조연에서 다시 주연으로 돌아오는 그런 마이스토리로 한번 오늘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이거 잘 아시는 사진이죠? 우리 4인방 정말 사랑하고 늘 자랑스러운 스폰서이자 친구들인데 제가 10년 거의 이제 10년 차가 저희 사업 10년 차가 되는데 이 친구들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늘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누구에게라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친구들 동반자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 강의가 친구들 시리즈로 해서 계속 이어졌던 걸로 아는데 제가 막둥이니까 라스트 맞죠? 마지막 장식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은 드라마와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맞아요. 저도 드라마틱하게 주연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다시 주연에서 조연 뒤에 숨어서 남모르게 그냥 뒤에서 사는 그런 조연인 시절이 있었고 다시 누스킨을 통해서 제가 다시금 주연과 같은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스토리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표가 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이 저에게는 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남들은 제가 볼 때 이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로 굉장히 부잣집 딸이고 서울 그것도 압구정동이나 강남에서 살았던 여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반격이에요. 저는 시골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 평택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고등학교 학창 시절까지 보낸 그런 시골 여자예요. 그래서 이 학창 시절에 저는 막연하게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싶었고 또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 잘 살고 부자가 되려면은 나는 서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학창 시절에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목표가 뭐냐 하면은 일단 이 시골을 탈피해서 서울로 가자. 대학을. 그것도 그냥 시시한 대학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서 남들이 얘기하는 명문대 명문대가 사대문 안에 있는 명문대에 반드시 내가 입학을 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멋진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항공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 멋지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승무원이 되는 게 저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때문에 저는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며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아주 1등급을 받을 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상위권이긴 했지만은 그 약간 밀려나는 그런 등급의 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한 번은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수가 지금 이렇게 해갖고는 수학이 네가 너무 뒤처지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명문대학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수학이나 화학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 되면 그럼 내가 원하는 꿈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만 해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하고는 굉장히 시스템이 달랐기 때문에 평균점을 총점을 평균점을 내서 그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면 수학이나 화학 대신 그러면 내가 암기 과목에서 만점을 맞는 목표를 세우자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에 엄청나게 제가 진짜 잠 안 자고 암기 과목 열심히 해서 한 문제 틀리고 암기 과목에 점수를 잘 맞아서 제가 원하는 사대문 안에 있는 그런 대학을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내가 리미트가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는 내가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 그 1년 동안에 정말 잠 안 자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대학을 갔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목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원하는 대한항공을 가기 위해서는 또 내가 3년, 4년 동안에 열심히 어학 공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경쟁력이 센 그 대한항공을 들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친구들은 미팅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어서 굉장히 그런 노는 쪽으로 많이 했는데 저는 제 목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등록해서 일본어하고 영어를 공부하면서 제가 진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4학년 1학기 때 대한항공 입사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저는 4학년 2학기 때는 더 이상 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빨리 입사해서 빨리 비행기를 타고 싶은 생각에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4학년 여름방학 때 대한항공 입사를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룬 그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구체적이고 굉장히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데드라인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에 리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내가 그거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할 수가 있었고 또한 그거는 나를 간절한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간절하고 구체적이고 이런 데드라인이 있는 그런 나의 목표는 결국은 내가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잠재의식 속에서 알고리즘처럼 내 구조가 그것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결국은 그런 나의 간절한 목표의식은 내비게이션이 돼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나를 움직여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누스킨을 사업을 하게 하면서 내가 알게 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잠재의식 속의 알고리즘과 같은 나의 행동이 결국 나를 내비게이션처럼 이끌어줘서 결국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이루었는데 결국은 저희 남편을 만나면서 저는 그만 대한항공 직장을 2년 만에 던져버리고 가족의 성공이 목표가 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주비의 시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저는 남편의 성공과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나를 뒤로 밀어두면서 그렇게 가정주부로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겠다고 둘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저한테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때 빈둥지 증후군처럼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뭘까? 내 인생은 뭘까? 왜 나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와 함께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하고 또 사랑하는 언니가 1년 사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엄청난 우울증으로 한 1년 동안은 세상과 단절하면서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나게 됐어요. 그럴 때 제가 8년 동안 매니아로 쓰고 있던 제품이 바로 뉴스킨이었는데 그때 저의 스폰서이자 친구인 기진이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은수가 그럴수록 뭔가 일을 해야 돼. 그럼 나랑 같이 한번 뉴스킨 같이 해볼래? 하고 저한테 제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가 나를 그 우울증에서 끄집어내기를 내주기를 바랬다는 듯이 한마디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게 된 게 제가 뉴스킨 사업에 입문하게 된 동기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 남편은 저한테 처음에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냥 소비자가 남아있지 남들이 볼 때 내가 나한테 생활비를 안 줘서 다단계를 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이 저한테 반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냥 나는 재미로 한번 친구랑 같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사실은 펀드 매니저로서 경제 쪽에서 한 35년 동안 지금 현직에서 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 펀드 매니저라는 거는 어떤 회사가 나왔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 재무구조라든지 모든 거에서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로서 그 회사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노스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저희 남편이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입소문으로만 해서 이렇게 광고 없이 입소문으로 하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부채 비율도 없이 뉴욕 증권에 상장되어 있고 굉장히 단단한 회사이기 때문에 망할 염려는 없겠다. 이러면서 저한테 자료를 보여줬는데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객관적 네이버에 찾았는데요. 결국은 84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고 또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부채가 없다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다는 그 회사에 굉장히 놀랍다 그러면서 저에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할 거.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투자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만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 이렇게 저한테 조건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어느덧 굉장히 이 사업에 굉장히 빠져들게 됐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DNB라고 해서 세계 기업 신용평가 기관인 DNB에서 뉴스킨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5A1 등급을 맞았어요. 뉴스킨이. 5A 등급이라고 하면은 신용평가에서 가장 최상위 등급을 받게 된 건데요. 그 회사에 속한 회사를 보게 되면 애플이라든지 코카콜라, IBM, 월마트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가장 최고 등급이 5A 등급을 맞았는데 그 안에 뉴스킨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우리 뉴스킨이 시시한 회사가 아니고 엄청나게 굉장히 큰 신용 등급이 높은 그런 회사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A2 등급에 속한 게 도요타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도요타도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결국은 노스킨보다도 낮은 기업에 속해 있다는 거고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삼성 기업 같은 경우는 3A1 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노스킨보다도 훨씬 낮은 등급의 회사로 이렇게 신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뭐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뉴욕 증권시장에서 뉴스킨이 회동식 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방금 보여드린 그 화면은 뉴욕 시장에서 매해 폐종식을 할 때 가장 그 해에 성과가 두드러진 소수의 회사에게만 보여드리는 특별한 기회로서 그 해의 영업 마감을 알리는 행사에 누스킨이 무려 5번이나 선정이 돼서 그 폐종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종식을 2004년도, 2009년도, 2014년도, 2014년도, 2018년도 이렇게 5번이나 폐종식에 참여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 폐종식에서 종을 쳤던 분은 회사 임원이 아니라 사업자입니다. 홍콩에 있는 굉장히 성공하신 사업자인데 그분을 앞세워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는 회사에서도 그만큼 우리 사업자분들에 대한 대우나 예우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열심히 해서 첫 번째 석세스 트립을 갔을 때, 달성을 해서 갔을 때, 하와이 갔을 때 저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사업에 빠져들게 됩니다. 너무 재미있게 하고, 그리고 기진 사장님, 그리고 김인다 사장님, 지금으로부터 2012년도니까 거의 9년 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도 제 모습이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예뻤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비하면 내가 이렇게 생겼나 싶을 정도로 이 모습이 좀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은 제가 처음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선릉에 초대되어서 갔을 때 대문을 받기 위해서 520호 레지나 사장님 룸에서 앉아있을 때 사진입니다. 굉장히 슬프고 좀 많이 무너져 내린 그런 얼굴 모습이죠. 이때만 해도 그래도 저 나름대로 오래간만에 외출한다고 입술에 루즈도 바르고 나름대로 화장을 하고 간 얼굴인데 이 정도로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1년 만에 제가 이렇게 얼굴이 바뀌어요. 이게 1년 뒤에 석세스 트립 가서 제가 하와이에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갈바닉에 대한 위력, 제품에 대한 위력, 파마넥스에 대한 위력이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변화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작년 12월 달에 제가 머리 커트를 치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사진이 비포 사진 같고 2011년도의 사진이 애프터 같을 정도로 굉장히 사진이 뒤바뀔 정도로 뒤바뀐 것 같은 정도로 굉장히 변화가 많이 생겼죠. 제가 이렇게 많이 젊어졌다는 게 바로 에이지락 제품력의 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내후년에는 과연 내 모습이 얼마나 더 발전적으로 변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길 정도로 우수한 제품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울증을 갖고 힘들어했었지만은 결국은 누스킨을 통해서 다시금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단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누스킨을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고 나의 꿈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캡을 쓰고 나가서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에다 전단지를 돌리면서 누스킨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콜드라는 것은 제 안에 갇혀있던 나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제가 생활 속의 콜드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3년 반 만에 티멜리트가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는데 이 티멜리트가 되면서 제 인생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제가 티멜리트가 되고 2016년도 이렇게 2년 연속을 해서 티멜리트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친구들하고 레지나 사장님, 기진 사장님, 박주미 사장, 김인다 사장 이렇게 티멜리트 팀 인정식에서 같이 사진을 찍고 멋진 내 인생의 한편의 드라마틱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사업 9년 만에 알게 게 되었어요. 뭔가 알게 되었냐면은 시스템의 중요성. 제가 사업 초기에는 너무나도 쉽게 파트너들이 생기다 보니까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에 대한 중요성도 못하고
그저 누군가 사업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재미있게 해주면 되고 맛있는 거 사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즐겁게 해주면 이렇게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제가 에이즈랑미를 기점으로 해서 마케팅이 실패하니까 굉장히 많이 조직이 하락세를 갖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한 3년 정도 힘든 시간을 갖게 됐는데 작년에 제가 미라클에서 만들어준 그런 독서 미팅, 모닝 독서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다시금 에너지를 받고 저희 조직도 단단하게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와 같더라고요. 학교에 가면은 담임 선생님이 있고 또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배우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과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라는 거는 뉴스킨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리더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업자는 배우는 학생과 또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학과 시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학과 시간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학과 일정표를 나눠주게 되면은 그 일정표에 따라서 선생님이 나와라 안 나와라 등교해라 안 해라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알아서 시간에 맞춰서 그 학과 시간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하고 수업을 받게 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자분들은 일단 누스킨이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은 리더 사장님이 시스템이 합류하세요. 들어오세요. 일찍 들어오세요. 줌을 키세요. 그리고 정자세를 앉아주세요.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시스템에 정자세요. 스스로 앉아서 주도적으로 앉아서 같이 함께 시스템 합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관계성을 확실하게 알고서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단락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자꾸 꼬이게 되는데 사장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저의 마음을 하나 보태면 어떨까 하고 그림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볼을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가위를 한번 내보세요. 가위는 상대를 싹둑 자르잖아요. 근데 바위는 어때요? 주먹을 쥐기 때문에 상대방을 때려 부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는 아름답게 감싸줍니다. 보자기처럼 감싸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위는 아름답게 지거나 또 주먹은 따뜻하게 이기거나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게 하나의 팀워크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워크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하며 배려하며 서로 안아주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이 저는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누스킨 사업은 제 인생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스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를 가졌고 제 스스로도 내적으로 너무 많이 성장을 하고 성숙하고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누스킨을 통해서 저는 인내와 겸손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포용하면서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치 있고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스킨은 저에게 스승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그랬던 저에게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스킨은 제 인생에 있어서 스승이고 가장 값진 선택을 했다고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확신을 갖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또한 또 다른 권리소득 시스템을 갖고 계시는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임대소득을 할 수 있는 어떤 음원소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소득의 그런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100세 시대에서 나에게
100세 인생 플랜에 대해서 갖고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했던 이 세 가지가 모두 예스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구멍난 보트에 나는 타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멍난 보트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든지 가라앉게 되어 있죠. 예외 없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떤 권리소득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스킨 사업을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잡았던 것처럼 일단은 소개를 하신 분을 따라서 한번 무턱대고라도 한번 따라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 후회 없는 저처럼 이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런 날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바이든 78세에 미국 대통령이 됐죠. 어떤 아프리카의 소수 집단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된 바이든이 78세세요. 78세에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그 용기에 저는 찬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지금 57인데 바이든보다도 20살이 어려요. 그리고 김지은 사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50살이 어려요. 앞으로 50년 동안 더 살아도 바이든이 살아야지만 바이든과 같은 78세가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한 이 누스킨 사업이 50년 동안 김지은 사장님이 이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성공자로서 남아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내가 지금 10년을 했는데 앞으로 20년을 더 한다 그래도 너무 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내가 나이가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바이든을 생각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그룹 안에서 누군가가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또 파트너도 너도 하니? 그럼 나도 한다. 그러면 스폰서님도 파트너가 하겠다는데 스폰서가 안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하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되면 멋진 팀워크로서 우리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포기하는 일 없이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keep going. 여러분이 세우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를 응원하고 함께 박수치면서 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준비한다고 그랬더니 제가 누스킨이 과연 어떻게 매출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이 될 것인가를 한번 저에게 분석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자영업들이 무너지고 붕괴됐잖아요. 근데 누스킨은 성장을 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코로나로 죽었지만 올해는 돈이 없어서 죽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인 위기에 다가오고 자영업자들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보내준 이 자료에 의하면은 올해도 굉장히 성장을 하는 그런 전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2년 영업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은 2019년도에는 매출이 2조 6,620억이 되었고 순이익이 1,909억이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2조 8,369억의 매출이 있었고요. 19년에 비해서 순이익이 1,973억이 됐어요. 또 상향 조정이 된 거죠. 그리고 올해 같은 전망에는 3조 51억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2,123억이라고 하는 그런 상향된 6.6%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이거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거를 설명해서 보였어요. 이거는 2020년 코로나 발생에도 불구하고 6.6%의 성장을 보인 것은 면역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파마넥스 제품과 완벽히 정착되어 있던 배송, 그런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 남편은 같이 사업을 안 하지만 이렇게 전망을 내놨어요. 객관적인 전망이지만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렇게 상향이 6.6%라고 하는 경제적인 성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 성장의 주역 안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문구기 때문에 한번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놓아봤습니다. 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지만 죽을 때에도 가난하다면 그건 바로 당신의 실수다. 결국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하고 나태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뉴스킨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을 글로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뉴스킨은 저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의 선물을 삶에 선물을 했고요. 내가 가슴이 뛰어야 반드시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나와 같이 가슴 뛰는 별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뛸 수 있는 별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 중간에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을 정도로 힘든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 두근두근한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내 꿈의 크기가 힘든 시간을 헤치고 이 자리에 저를 설 수 있게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고 싶은 일에는 항상 방법이 보이고 간절함 속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루어야 되겠다는 어떤 방법을 찾게 되지만 하기 싫은 일에는 항상 늘 핑계가 뒤따르게 되어 있지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는 항상 똑같이 있습니다. 성공자들은 어려운 일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내면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든 거 고비를 넘어서 이루어진 하나의 성공의 그런 꼭대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똑같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시면 아마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그건 결과가 아니라 단지 내가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꼭 성공의 고지에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손잡으면서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패밀리 그룹 사장님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고요. 항상 또 모든 분들이 성공하기를 항상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